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8시 51분 50초 구간 지나갑니다. 여유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만에 미국 증시 오름세 나타내면서 우리 지수도 일단 강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동시효과 구간에는 눈치를 좀 보고요. 장중에 계속 분위기가 잡힙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특징이 있다면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었습니다. 오전장이 좀 헤매다가 결국에는 좀 낙폭을 만회하거나 고점을 높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패턴이었는데요. 오늘 장도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3% 오른 2,519.93포인트 선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8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요. 오늘 오르게 되면은 이번 주 4거래일 월화수목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 지난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고점에서 좀 주춤주춤했는데 오늘 과연 여기에서 빠르게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2,526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힘을 내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까운 근거리 내에 121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정도 0.24% 포인트로 2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상승으로 816.58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아쉽게도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었죠. 하지만 많이 밀리지 않았고 후반에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지난 공매도 금지 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당시 코스닥이 840선 라인대였는데 지금 810선 라인이니까요. 다음으로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1,300여 개가량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하락불은 600여 개 정도, 아직 보합인 종목도 700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확실히 풍력 키워드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여러 차례 아침에 좀 회자가 됐었죠. 이 영국의 2개의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확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체크포인트 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뉴스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이네요. 철도 쪽, 풍력, 그리고 대북 이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종목을 나눠서 보자면은 일단 풍력 쪽에서는 유니슨이 오늘은 가장 좀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장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풍력주 가운데서도 이쪽으로 가장 강한 상승 움직임 예고됩니다.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국 SNC도 10%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좋습니다. CS 베어링 11% 정도 오를 것 같고요. CS 윈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6%가량 이렇게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영국에서 들려온 호재를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하면서 오늘장에 강한 상승권 움직임 예상됩니다. SK 오션플랜트도 좋네요. 8% 풍력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 까지 매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철도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속철 사업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철도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마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철도 쪽으로는 대아티아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종목 12%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소 좀 가뿐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호 AL도 1,000억 미만의 사이즈의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철도 얘기하면 대호 AL, 대아티아이 이렇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현대 로템 많이들 보시는데 대호 AL도 약 7%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좋습니다. 호가 오늘장 갭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6%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철도 관련된 종목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군사합의가 전면 무효로 돌아가는 분위기죠. 지금 북한 쪽에서는 위성을 좀 발사를 했고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제자리를 찾아서 또 이 부분이 북한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높여준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정부 쪽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 북한 쪽에서도 즉각적인 입장이 나오는데 강력 무력 전진 배치를 하겠다.
우리나라가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 이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더욱더 경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 지금 빅텍이라든지 몇몇 방산주들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텍이 5%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휴니드 쪽으로도 2% 정도 퍼스텍 보겠습니다. 퍼스텍도 1%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는데 워낙에 이런 뉴스에는 작은 종목군들만 좀 반응이 나오죠. 따라서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쪽은 강하지는 않고 0.5% 안팎의 제한된 플러스권 내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앞서서 바이낸스가 그동안 미국 정부가 기업에 물린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의 이 벌금을 맞아주었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악재를 소화해내고 비트코인은 다시금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관련주들도 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7,00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위지트가 약 5%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 앞서서 하루 이틀 정도 약간은 좀 조정도 크게 안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딛고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티나우 인베스트 쪽으로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 흐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오름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73,600원 닿을 듯 말 듯한 그 위치죠. 52주 신고가 오늘도 돌파 시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7%가량 오르면서 73,300원에 삼성전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권입니다. 약보합권 정도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간밤에 엔비디아와 AMD도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밀렸고 AMD는 좀 올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다소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강보합권 정도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밀리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보합권 정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다지 활발한 흐름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 동시효과 구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역시나 여기도 시가총액 상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봇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화려하죠.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라든지 게임 섹터 내에서도 몇몇 종목군들이 다소 눈길을 끕니다. 이 가운데서 네오리진이나 아니면 블리츠웨이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지만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소 눈에 띄는 개별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증시가 하루는 휴장하고 하루는 반만 열립니다. 조기 폐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소 한산해진 모습 가운데서 과연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밤 미증시가 그래서 휴장이고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오늘 휴장입니다. 이 정도 일정이 있고 또 HMM 오늘 오후 5시에 본입찰이 마감이 되고요. 개별 종목군별 뉴스 정도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이번 주가 끼인 주간이어서 소강 상태기는 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출발 움직임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시장에는 낙관론이 조금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14%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4% 상승한 2,5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05% 상승한 8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약하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이 풀릴지 여부도 보셔야겠고요. 현재는 0.01%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151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3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12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서는 19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10억 원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9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와 하락하고 있는 섹터 비등비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섹터는 바로 기계 업종인데요. 기계 업종 보시면 0.8%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 섹터에서도 0.6%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오늘 또 전해져 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재건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또 보험 섹터도 0.45% 상승 중에 있고요. 금융업 섹터도 0.26%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섹터도 보시면 0.29%가량으로 소폭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간밤에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래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0일로 미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는데요. 따라서 항공주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전기가스업 그리고 화학 섹터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섬유 의복 섹터가 0.36%로 조정받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도 0.3%에서 0.5%대까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그리고 서비스업까지도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 보시면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4% 오름세 연출하면서 73,0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현재는 72,9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1%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35,500원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 내에서는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LG엔솔은 0.11%로 조정받고 있고요. LG화학 쪽에서 1%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59% 상승한 51만 2천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0.5%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내에서도 엇갈린 주가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1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현재 구간 0.36% 하락한 82,8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네이버가 0.48%, 카카오가 0.7%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카카오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 관련해서는 KB금융이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1%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도 0.9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제약바이 섹터가 나름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0.14%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0.33%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0.26% 하락하면서 엇갈린 주가 양상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3%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리노공업은 0.33%로 소폭 올라주고 있지만 HPSP는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펄어비스 같은 개인 종목도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클래시스도 1.55%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에코프로 BM 0.42% 하락하면서 23만 8,5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제 간신히 70만 원 선 지지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70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현재는 69만 5천 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LNF 1.02% 하락한 14만 5,8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0.54% 하락 중에 있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1%로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또 앞서서 망원경보다 현미경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언뜻 봐서는 특징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이어서 지수도 특징이 없고요. 종목 개수로도 반반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1,200개, 하락하는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거의 엇비슷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몇몇 우선주라든지 개별주 정도 있고요. 하한가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 정도만 그룹핑이 되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뉴스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풍력 쪽 그리고 또 정치 테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정치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철도 쪽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 이 두 개 섹터 가장 강한 움직임. 그리고 로봇도 서서히 또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네요.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만 매개가 쏠렸다면은 현재 SBB테크가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로봇주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거래대금 1위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네요. 어제 상한가 이제 풀리는구나, 꺾이는구나 하셨을 텐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장 초반에 다시금 또 상승하는 움직임,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인하 캐스터?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보시면 CS윈드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2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 SNC도 12.52%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9%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표적인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풍력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에너지 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서 약 11억 6천만 달러, 우리 하나로 환전을 했을 때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기업의 후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 기업인 코리오와 BP가 1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까지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결정된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봤을 때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해상풍력이 태양광 관련해서 탄력을 받을 때 함께 주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비교적 직접적인 이슈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력도 오랜만입니다. 이제는 좀 순풍이 불 수 있을지 강세 움직임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시적일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이 나왔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지 투자 전략을 세워주세요, 전문가님. 근데 이게 풍력 관련주는 원래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고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상 뭐 당분간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급하게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일시적인 재료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유가가 뭐 엄청나게 또 강해지면은 또 신재생 쪽은 또 약간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저점 부근에서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 한 4% 정도 밀리다가.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상승 박스권 돌파하면서 조금 어떤 차트적으로는 조금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내려오고, 조금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진정이 돼가고, 과연 실적하고 펀더멘탈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금리 부분도 같이 보고, 뭐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 거면 나중에 사고, 그리고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사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샀다가 못 팔아서 지금까지도 좀 손실 구간인 경우가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께 이 정도 오른 것은 아마 수익으로 돌려놓기에 좀 힘든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몰려있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은 철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정부발로 수주나 호재성 요인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장중 한때 6% 정도까지 오르다가 60일선 저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9%밖에 안 오르고요. 대하TI 보겠습니다. 대하TI도 현재 움직임 보시면은 약간은 음봉이 형성이 되네요. 장초반 워낙에 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대호AL도 1%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도 관련된 종목분들은 지금 시세가 채 10분도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이쪽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일단은 뭐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저는 뭐 동일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마우스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거 보세요? 네. 뭐 지금 현대로템, 대호AL, 대하TI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다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이따가 뭐 다시 양봉으로 뭐 전환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재료 노출로 인해서 저는 오늘은 접근은 좀 하기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에 미치는지를 뭐 추후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보고 뭐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 쪽도 동일하게 또 재료는 일단은 좀 노출이 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이 뉴스가 없어도 확실히 연말 들어서 많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강한 종목이 SBB테크입니다. 좀 전에도 살짝 언급드릴 때보다 지금 10%나 오릅니다. 그때 5%였는데 빠르게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 SBB테크 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보겠습니다. 7% 다시 신고가 쓰네요. 어제 장중에 상장한 이후 최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또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거의 7만 원 선 부근까지 갔다 왔네요. 69,600원 오늘 장중 고점에서 신고가 새로 썼고 현재까지도 6%가량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 두산 로보틱스가 분위기를 잘 잡아주니까 SPG 보겠습니다. SPG도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T로보틱스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 움직임,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정도, 뉴로메카 5%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감속기 쪽이나 이쪽도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로봇주들 뭐 계속 좋다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네, 뉴스가 없어도 좋고 네. 그러면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죠? 그대로 들고 가야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 두산 로보틱스 꼬리는 달렸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손바뀜이 원활하게 됐다는 증거고, 네. 그리고 뭐 꼬리 달렸다고 해서 큰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어제 상승세는 유지가 됐고, 오늘 다시 어제 전고점 넘어섰고, 오늘 거래량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은 뭐 전일자가 이제 1,100만 주 거래됐거든요. 좀 못 미치겠죠. 오늘 200만 주 거래되겠죠. 오후장 되면 거래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올라가면서 거래가 죽으면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매도 나누어서 타이밍. 좀 팔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팁이 나왔습니다. 거래를 보자.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오를 경우에는 엑시트 시점을 매도 타이밍을 서서히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렸습니다. 로봇주들 확실히 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짝 어수선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100원, 200원의 싸움이어서 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내에서, IT 내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파두는 얼마 전에 이 사태 지나고 나서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에 오늘은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제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정치 테마로도 묶입니다. 오늘장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TCK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달 들어서 주목받는데요. 이 SI링 만들죠. 4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 효과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권 회복됐습니다. 현재 4%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10만 600원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가 다 좋은 건 아니라서요. 이 가운데서 한미 반도체 쉬어가는 시간이 점차 좀 길어지고 있죠. 지난 10월부터 한 두 달 연속해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양상인데 오늘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양상입니다. 가온 칩스는 이번 달 들어서 또 꾸준히 오르고요. 반도체가 가속 각계 전투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좀 못 오는 종목들 키 맞추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반도체 접근할 때는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HBM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이런 쪽은 쉬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제가 봤고 HPSB도 마찬가지고. 이제 못 오른 종목들 좀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주반도체 지금 뭐 TCK라든가 뭐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가 되면은 반도체는 조금 그 이후에서부터는 더 쉬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후에 주변 여건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현재는 예측은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 뭐 계속 뭐 데일리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비유는 뭐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반도체는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피하자 계속 그 입장입니다 일단. 네, 약간은 좀 쉬어갈 만한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이 여기도 다소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LG 화학이 좋네요. LG 화학이 한 3%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포스코 홀딩스 크게 뭐 특장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이 거래 대금을 흡수해가고 있는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향이 괜찮네요. 나인테크 쪽으로도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에코프로 마테리얼즈 지금 거래 많이 흡수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은 뭐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뭐 지금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그런 것이고 일단은 뭐 위에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시 조금 빠지니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래 대금을 좀 흡수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반도체 아니 저기 2차 전지 쪽은 오늘 뭐 강한 쪽은 좀 특별히 강한 쪽은 LG화 뭐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2차 전지 쪽은 이제 반도체가 좀 못 가면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철도, 풍력, 전선 쪽 그리고 중장비, 건설 중장비 이렇게 다소 좀 묵직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게 눈에 띄네요. 전선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선 관련해서도 LS 전선 아시아도 한 7%,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그룹 쪽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오늘 LS 뭐 마린 솔루션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효성중공업, 변압기 쪽 한번 변압기 볼까요? 쪽. 이 종목도 한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한 2% 정도. 이쪽은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변압기 쪽도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개인적으로 올랐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효성중공업은 20만 원이면은 이게
성장 주식이고 성장 산업이다 이라면은 뭐 계속 뭐 우상향 되고 좀 그런 게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더라도 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거에 뭐 노후화됐던 걸 지금 다시 복구하느라고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아니면 변압기가 뭐 전기차 또 패러다임이 오면서 이쪽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수요가 늘어난 거는 맞는데 이게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이제 그렇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이클 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익이 급증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급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최근에 뭐 엔터 주식들도 그렇고 뭐 신성장 산업이다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많이 오르면은 부담스럽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소중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에 추천도 많이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철도 수주 소식 나왔는데 이제는 재건, 거기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재건 쪽,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이쪽 키워드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뭔가 종목의 움직임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먼저 건설 중장비 쪽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산 밥캣도 현재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네요.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이쪽도 특장차 쪽 하는 업체죠. 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부토건, 유신, 히림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강합니다. 삼부토건도 한 4%, 장중한 때는 6%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고, 유신도 패턴 비슷하고요. 히림까지 보겠습니다. 히림도 장중한 때 한 4% 정도 오르면서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긴 하는데 동시에 움직이면 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같아요.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이니까 결국엔 재건이니까 건설 중장비 쪽 움직이고, 어제 이제 유신하고 삼부토건 시간에서도 한 2% 정도로 강했거든요. 그 뉴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저는 어제 그러면 같이 움직임 보면서 네. 이게 뭐 그냥 결국엔 철도만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건을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활용도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짝짓기 매매식인데 네. 그래도 철도면 1등 쪽에 사고 싶으면 그쪽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쪽이 꺾이면 이쪽도 그냥 같이 꺾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방산 쪽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남북관계 경색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방산 섹터 가운데서도 그동안에는 빅텍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방산 쪽에 기술력 있는 업체고요. 현재 15%가량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텍도 보겠습니다. 현재 빅텍은 2% 정도의 상승권, 퍼스텍도 강하고요. 1.66%, 휴니드도 3%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방산 섹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어떻게 보세요? 뭐 특별히 계약건이나 뭐 수출건 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저는 당분간은 네, 힘들다. 박스권 보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여기서 얘네만 간다기보다는 네. 뭐 시장 움직이면 좀 같이 움직이고, 다만 이제 지금 여야와 좀 대립으로 인해서 우주항공청이 지금 설립이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항공청이 만약에 설립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은 가령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는 한번 관심권에 더 올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제자리 걸음 1,300원 선 부근이고요.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 그리고 지금까지 쭉 특징주를 체크해봤는데 대형주 가운데 이렇다게 시장을 좀 이끌어준다 싶은 종목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좀 애매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팁을 주시죠. 애매하니까 저는 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포지션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뭐 매도 매수 전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는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했어요. 뭐 그러나 시장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전부 다 뷰들이, 시장에 대한 뷰들이 전부 일제히 안 좋다고 보는 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위험 신호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도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주식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다 많이 퍼지고 있어서 상승 종목이 늘어난 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역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는데 거래량 줄어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결국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그런 걸 보시면은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 조정 여지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어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밑에서 꼬리 달면서 오늘은 같은 경우 오늘은 쉬고 내일 뭐 추수감사절 연휴 끝나고 오전장만 열리는데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뭐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이제 역시 5일선 부근에서 그냥 대응하시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짧게 신규 진입은 그렇게 하고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들고 가보자 그냥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